안녕하세요. 저는 42세 민수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택배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손끝이 이렇게 거칠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상자 하나가 20kg는 될 텐데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릴 때마다 등뼈가 삐걱거립니다. 예전엔 무대 위에서 마이크 하나만 들면 됐는데 말이죠. 그때는 손끝도 부드러웠고 기타줄을 튕기는 것 말고는 무거운 것을 들 일도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네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귀에 들어옵니다. 목소리가 참 좋은 가수네요. 저도 한때는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택배기사 아저씨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5년 전 전국 노래자랑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무대 위에서 봤던 박수 소리, 관객들의 환호성, 그리고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던 지연이의 모습까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것이고 지연이는 내 곁에서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방송국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을 텐데 3년 전 지연이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지연이가 보낸 메시지네요. 약 떨어져 가요. 오늘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 해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압니다. 한 달 약값이 제 택배 수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거든요.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160여 개의 택배를 배달해야 하고 저녁엔 지연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밤엔 지훈이 숙제를 봐줘야 합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되지만 가끔 이런 새벽엔 예전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아픔의 열매라는 가사를 흥얼거리며 핸들을 돌립니다. 그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먼저니까요. 꿈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말이에요. 오후 2시 택배 배달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년째 다니는 길이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네요. 신경과 병동 302호 지연이가 있는 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녀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연이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아요. 희귀한 신경성 질환이 그녀의 표정 근육까지 서서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여보 했더니 라고 인사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줄 뿐이죠.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것이 제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없고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기존보다 2배나 비쌉니다.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노래 듣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엔 매일 그녀 앞에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언제부턴가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어졌나 봅니다. 병실에서 조용히 콧노래라도 불러볼까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네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질 노랫소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지연이는 무대 앞자리에서 눈을 반짝이며 제 노래를 들어줬죠. 지연이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기억한다고 그때 부른 노래가 그리운 금강산이었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 곡으로 제가 그녀의 마음을 얻었고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노래를 그녀에게 들려줬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다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말이 위로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는 계속 조용합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 제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집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만 느껴집니다. 동호가 연락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함께 밴드를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동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자며 가게로 부르더라고요. 동호네 노래방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외관은 수수하지만 내부 시설은 제법 괜찮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단장했다고 하더니 음향시설도 나쁘지 않네요.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좀 있을 텐데 특별히 조용한 방을 잡아줬습니다. 동호가 맥주 한 캔을 건네며 앉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서로 나이 들었다며 농담도 주고받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근황도 나누고요. 그런데 동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제게 밉니다. 한 곡만 불러보라고,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워낙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결국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선택했어요. 예전에 자주 부르던 곡이라 가사도 잘 기억나고 키도 맞거든요.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노래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래가 진행될수록 목소리가 안정되더라고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몸이 기억하고 있듯이 제 목소리도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는 예전의 그 느낌이 살짝 돌아오기도 했고요. 노래가 끝나자 작은 방 안에 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동호가 박수를 치며 말해요. 여전하다고, 목소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제 귀에는 예전과 많이 다르게 들리네요. 좀 더 거칠어졌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한 느낌도 들고요. 동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다음 달 우리 고향에서 작은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노래해보지 않겠느냐고요. 무대는 작지만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지연이 정기 검진 날이고 요즘 택배 일도 바빠서 하루 쉬면 손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동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가 함께 밴드 활동하던 시절, 작은 무대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는지,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제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 자격이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포기한 꿈을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훈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고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우리 집의 일상이죠. 이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자꾸 무대가 그리워지는 걸까요? 지훈이가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본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평소엔 게임만 하려고 달려들던 아이가 뭔가 진지하게 무언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유튜브에서 제가 예전에 무대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10년 전 지역 축제에서 촬영된 것인데 화질도 좋지 않고 소리도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훈이는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아빠야 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아빠가 TV에 나온 가수들보다 훨씬 잘 부른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여전히 멋진 가수인가 봅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느라 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지훈이가 또 말합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할 때 아빠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선생님이 아빠가 정말 가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훈이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가수니까요. 그런데 지훈이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아빠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한대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모두들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진짜 가수 같다고도 했다네요. 아이의 순수한 자부심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스스로 가수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들은 여전히 저를 가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아빠로 말이에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다시 무대에서 노래해 줄 수 있어? 라고요. 친구들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아빠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의 꿈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였어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훈이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었던 거죠. 저녁 먹을 때 지훈이가 엄마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노래하는 영상 봤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말이에요. 지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응원과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밤에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보니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아냐고,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훈이의 기대를 저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이에게 아빠는 여전히 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택배 일도 중요하지만 아들 앞에서 꿈을 포기한 아빠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호가 미리 연락을 해뒀나 봐요. 예전에 제가 참가했던 행사를 기억한다며 올해도 무대에 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연료는 많지 않지만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 설 기회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축제 날짜가 하필 지연이의 중요한 검사 날과 겹쳤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밀 검사인데 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날이죠. 고민 끝에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축제 무대 이야기와 함께 날짜가 겹친다는 것까지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다고, 검사는 미룰 수 있으니까 무대에 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검사를 미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약을 잡기도 어렵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당신 무대를 보고 싶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갈등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인지 꿈이 우선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연이의 검사가 먼저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훈이도 무대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났어요. 아빠가 정말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동호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동호가 말해요. 지연이가 정말 괜찮다고 했다면 믿어보라고, 그녀도 민수 형이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건 제 실력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무대에 서는데 과연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지연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검사를 미뤄도 괜찮은지, 혹시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노래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축제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출연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택배 일을 나가기 전이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조금씩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목이 금방 잠겼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예전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아빠 연습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봅니다. 가끔 제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까지 일주일 남은 어느 새벽, 평소처럼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는데 우연히 제가 예전에 불렀던 그리운 금강산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다른 가수가 부른 버전이었지만 그 멜로디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트럭 안에서 혼자 노래하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부르니까 찬 새벽 공기와 함께 제 목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때 신호등에서 멈춰 서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작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 있죠.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박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트럭 안에서 혼자 부른 노래였지만 누군가가 들어주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마다 트럭에서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배달 중간중간 혼자만의 작은 콘서트를 여는 셈이었죠. 물론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어느 날은 배달을 마치고 한적한 강변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마치 강물이 제 노래를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예전에 제가 직접 만든 곡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 만든 곡이에요.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라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사를 되살려가며 불러보니까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순수했던 사랑, 꿈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축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곡은 아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노래거든요. 지연이에게 처음 들려준 노래이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지연이에게 그 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기억한다고, 그때 그 노래를 듣고 당신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런 소중한 노래를 무대에서 다시 부른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네요. 지훈이도 아빠가 직접 만든 노래라니까 더욱 신기해합니다. 가사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함께 불러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트럭 안에서, 집에서, 때로는 강변에서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노래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무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정말 떨리는 하루였습니다. 지연이는 예상보다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휠체어에 앉아서지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함께 축제장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바쁘고요. 축제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무대도 제법 큰 규모였고 음향시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긴장한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네요. 대기실에서 잠시 쉬면서 마지막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무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오랜만에 받는 무대 조명이었는데 눈부시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지연이와 지훈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지연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훈이는 아빠를 보며 작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되어서 떨린다고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선택했어요. 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곡이거든요. 첫 소절이 나가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무대 위로 객석으로 퍼져나갔어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실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몇 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2절에서 지연이를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목이 메어왔지만 노래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첫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박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직접 만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소개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곡을 부를 때는 정말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세월들이 모두 노래에 담겼어요. 무대 아래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고 지훈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수 소리. 그 박수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요. 음악은 제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도 병원을 오가면서도 일상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도 제 안에는 여전히 노래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고맙다고,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노래였다고. 지훈이도 달려와서 아빠 정말 멋있었다며 안겨들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꿈과 현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택배 일을 하면서도 가수일 수 있고 가장이면서도 음악가일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노래해달라고, 집에서라도 들려달라고 하네요.
지훈이도 맞장구를 치며 아빠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도 새벽에 택배 트럭에 올라타겠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을 것 같아요. 트럭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배달 중간중간에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꿈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2세 민수 택배기사이자 가수인 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무대에서라도 가족 앞에서라도 혼자서라도 계속 노래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